중국 베이징을 찾은 북한 예술단이 지난 토요일과 어제 이틀 연속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인과 함께 어젯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한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등 민감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 예술단의 이번 공연이 갖는 의미부터 좀 살펴보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네. 현재 시점상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5년에 모란봉 악단 공연이 취소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됐고, 이 사실 사회주의 국가의 이런 예술단 공연 교류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일에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경을 방문해서 또 만났단 말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을. 그러면서 미국에서 2월 말 3월 초 이제 이런 그 북중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이런 그 우호를 다지면서 기본적으로 북중 관계가 같이 가겠다는 의미를 약간 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좀 보다 본격적으로 이 해결, 북핵 문제 해결 국면에 더 들어오는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화교류 행사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 어제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까지 올라가서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북중 관계 친밀함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원수가 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사전 조율을 다 하죠. 다 하는데 항상 그 대외 외교의 책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왕우닝, 지금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서열 5위인데요. 이 왕우닝 상무위원도 같이 갔고, 그다음에 딩쉐샹이라는 중앙판공청 주임, 우리로 치면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왕이 외교부장도 나가고 여러 그 중국의 대외 외교를 관장하는 이런 중요 인사들이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소위 단순한 우호 이런 과시 문제를 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단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란봉 악단은 현송월 단장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왔고 노동당에서 국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부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이번에 이런 소위 공연을 통해서 내부 간에 기본적으로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 공연 내용 중에 핵이나 미사일 등 좀 민감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실제로 2015년 모란봉 악당 공연 취소의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소위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핵 강국, 핵 보유국 지위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충돌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잘못 전달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이게 북한과 중국이 핵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와 같은 선상에 핵을 매개로 같은 선상에 서서 다른 나라와 대항한다라는 인식을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자체는 매우 문화예술적 측면에 초점을 우호에 맞추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지금 하는 그런 국면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 20일도 안 돼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시진핑 주석이 또 만났단 말이에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일종의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야 두 정상에 만나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고위급 인사를 또 만나서 모종의 조율이 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3번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련 정상회담 이후부터 소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만 만나고 나면 상황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만남,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미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시한이 3월 1일까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한테 좀 협조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북한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한 걸음 더 내놓으라는 소위 일종의 부탁 내지는 뭐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버팅기다 보면 결국은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중국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중국이 원하는 소위 한반도의 당사자 입장, 그거를 강조해 줌으로써 신년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전협정, 평화체제 전환하면서 다자협상으로 끌고 간다. 당연히 그 안에는 중국의 역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의 어떤 흐름으로 분명히 선회를 했고 그걸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서 북한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핵포기 신호를 보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든지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그렇죠. 대북 제재 네. 해제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심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응 조치 얘기하고 네.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미국 조야에서는 실패한 회담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큰 틀만 얘기했고, 추상적이었다는 얘기죠. 추상적이었고 그 이후에 또 가시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시적인 조치가 있다면 항상 우리 이 북한과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북도 마찬가지지만 전제가 붙습니다.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할 수 있다. 뭐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면 교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소위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전에 폼페이오가 방문했을 때 약속도 했습니다. 뭐 신고하고 약간의 자신들의 신고에 따른 사찰도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뭐 석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서는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자체가 원래는 한국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데 이게 단계별 비핵화로 들어갔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안 좋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스캔들이 있고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온다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저쪽은 상응 조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큰 틀에서는 해결이 안 됐지만 뭔가 수위를 조금 낮춰서 다가가는 모습은 양국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북중 관계가 밀월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계도 좀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부분이 너무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한테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문화 공연으로 가고 북한을 통해서 자기네 말을 하는 거죠. 뭐 종전선언 이런 것도 절대로 중국이 스스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도 다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북한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